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접하지만 그 속사정까지는 잘 모르는 주제, 바로 뇌사 판정과 장기 기증, 그 관계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장기 이식과 뇌사 진단 기준이라는 글의 일부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이 복잡한 문제를 한번 같이 따져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의 목표는요. 왜 어떤 나라에서는 장기 기증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뇌사 판정을 더 엄격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과연 타당한지, 또 그런 접근 방식이 없이 다른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통해서 이 논쟁의 핵심을 좀 파악하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게 이런 면이 있구나 하고 다각도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사실 죽음을 판정하는 기준, 이게 참 어렵잖아요. 특히나 이게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장기 기증이랑 연결되면 더 민감하고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우면서도 참 중요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료를 보면요. 몇몇 국가들, 특히 유럽 쪽이라고 하는데요. 잠재적 장기 기증자의 뇌사를 판정할 때 법적으로 좀 더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냥 의사 한두 명이 아니라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뇌사 판정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하는 거죠. 잠재적 기증이 예상되는 경우엔 법적으로 더 많은,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냥 의사 한 명이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팀을 꾸려서 그 팀 전체가 만장일치로 동의해야만 뇌사로 인정한다거나 아예 그 진단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의사의 수를 법으로 딱 정해놓기도 하고요. 팀 전체의 만장일치라. 와, 이건 확실히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네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물론 생명을 다루니까 신중해야 하는 건 맞는데 유독 증을 장기 가능성이 있을 때만 기준을 더 높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자료에서 지적하는 핵심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대중의 신뢰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혹시라도 장기를 얻으려고 아직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너무 빨리 뇌사 상태로 판정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불안감, 그런 의혹들을 좀 잠재우려는 조치라는 거죠. 아, 장기 기증 자체는 정말 숭고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혹시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일까 봐 그런 우려를 미리 막으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럴 수 있겠네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장기 기증은 세식 전적으로 자발적인 마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그 과정의 투명성이나 윤리성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이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더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나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군요. 사회적으로.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윤리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하고 투명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죠. 이런 규정들은 결국 기증자와 그 가족, 그리고 의료 시스템 전체에 대한 사회적 믿음을 어떻게든 확보하려는 노력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자료가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꺼내요. 이런 강화된 규정이 정말로 원래 의도했던 것처럼 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의욕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혹시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건 아닐까요? 여기가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자료가 아주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대중의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없던 의심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역설적인 가능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의혹을 오히려 만들어낸다. 이건 정말 생각지 못한 관점인데요. 안전장치를 더 마련했는데 왜 의심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게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자료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잠재적 장기 기증자에게만 특별히 더 엄격한 뇌사 판정 기준을 적용한다. 바로 이 사실 자체요. 이게 역설적으로 일반적인 뇌사 진단 과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왜 기증할 사람한테만 저렇게 까다롭게 하지? 그럼 평소에 하는 뇌사 판정은 뭔가 좀 부족한 건가? 믿을 만하지 못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 특별함이 오히려 원래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부족하니까 저렇게 특별히 더 신경 쓰는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군요. 비유하자면 뭐랄까, 특정 음식에만 유독 안전검사 완료 스티커를 덕지덕지 붙여놓으면 오히려 다른 음식들은 뭔가 좀 불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랑 비슷한 걸까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이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심리적 효과를 우려하는 거예요. 뇌사 진단이라는 것은 사실 의학적으로 이미 확립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정 그룹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 이건 그 진단 과정 자체의 보편성 그리고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뇌사 진단이 마치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혹은 본질적으로 좀 불확실한 그런 과정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거나 더 강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대중을 안심시키려던 조치가 도리어 뇌사 판정이라는 그 의학적 절차 자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딜레마네요. 와, 이건 장기 기증을 더 활성화하는데도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어요. 신뢰가 흔들리면 기증을 좀 망설이게 될 테니까요. 맞습니다. 자료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접근 방식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여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단기적으로 불안감을 좀 잠재우려다가 장기적으로 신뢰의 기반 자체를 해칠 수 있다. 뭐 이런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 그러니까 대중의 불안을 달래려는 노력, 그런데 그게 또 의도치 않게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자료가 궁극적으로 제안하는 바람직한 방향은 뭘까요? 어떤 원칙을 따라야 이 딜레마를 좀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자료가 제시하는 해답은요, 놀랍도록 명료하고 또 일관됩니다. 바로 일관성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장기를 기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사망을 진단하는 기준이나 장기 기증 의사랑 전혀 상관없이 사망 후에 바로 매장되거나 화장될 사람의 사망 진단 기준이나 정확히 똑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 똑같이. 예. 죽음을 선언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그 어떤 예외나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인 거죠. 일관성. 정말 중요한 원칙처럼 들리는데요. 근데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 더 와닿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왜 이 일관성이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자료는 강조하는 걸까요? 기중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하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료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일관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첫째는요,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의 통일성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장기 기증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사망 판정 기준이 달라진다면 이건 사실상 두 종류의 죽음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기중자를 위한 죽음, 기중 안 하는 사람을 위한 죽음, 이런 식으로요. 이건 의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생물학적 법적 사건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신뢰 문제와 바로 연결됩니다.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 이게 바로 기증자의 뇌사 판정은 뭔가 좀 덜 확실한가 보다, 혹은 뭔가 특별하고 의심스러운 추가 절차가 필요한가 보다 하는 이런 해로운 인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기준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이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야말로 뇌사 판정 과정 전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쌓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거죠. 특별 규정은 오히려 뭔가 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반면에 일관성은 그 자체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결국 죽음의 기준은 보편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 상황에 따라서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뭐 단기적으로는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큰 혼란과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의학적 진단의 객관성, 그리고 사회적 신뢰, 이 두 가지를 모두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이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 자료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뭐 법적인 맥락이나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식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적어도 이 자료는 의학적인 원칙과 신뢰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는 장기 기증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뇌사 판정 기준을 둘러싼 참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문제들을 좀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사회적인 불안감을 덜어주려는 그런 조인 의도의 노력이 어떻게 의도치 않게 뇌사 진단 과정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도 있는지,
그리고 이런 딜레마 속에서 일관성이라는 원칙이 왜 중요한 해법으로 제시되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맞아요. 이 자료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또 대중의 감정을 고려하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때로는 과학적인 객관성이나 절차적인 일관성 같은 또 다른 중요한 가치와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또 섬세한 작업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 자,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끝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자료는 결국 이런 고민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죽음. 이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극도로 민감한 경계를 정의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의료 지침이나 법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윤리적인 고려 사항들, 대중의 정사와 신뢰, 그리고 과학적인 사실과 정확성, 이때로는 서로 좀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치들 사이에서 어떻게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할까요? 특히 그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과학적인 절차에 대한 오해를 낳거나 신뢰를 해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보면요. 이 균형점을 찾는 과정은 정말 더 신중하고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법조항 몇 개를 바꾸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과 죽음, 그리고 신뢰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서로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딱 떨어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오늘 저희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생각과 또 토론을 위한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